대낮에 공항에서 캐리어가 내동댕이 쳐지고 큰 소리가 오가며 어쩔 줄 몰라 하는 젊은 여성과 남성, 그리고 누가 봐도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화를 내고 있는 외국인 중년 남성.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사람들이 모여서 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던져진 캐리어에 다가가 발로 차며 영어를 쏟아내기 시작하는 외국인 중년 남성, 그리고 앞에 서 있는 젊은 남성은 한국 사람이었고 젊은 여성도 중년의 남성과 같은 외국인 같았습니다. 현장에 있던 사람들도 웅성거렸던, 그리고 당사자였던 젊은 여성이 본인의 SNS를 통해 이야기를 공개하면서 다시 한번 이목이 주목되었던 이야기. 과연 어떤 사연이 있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캐나다에서 태어났지만 지금은 한국에서 생활하며 아이를 키우고 있는 안나라고 합니다. 한국이라는 낯선 나라에서 제가 아이를 낳고 키우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요. 불과 몇 년 전 공항에서 있었던 일만 생각하면 아직도 앞이 아찔하지만 지금은 그래도 나름 웃으면서 말할 수 있는 정도는 되었네요. 최근 드라마를 보다가 갈등을 겪는 예비 부부들의 스토리를 보면서 저 정도쯤이야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정도의 에피소드로 이야기를 공유하고 싶어졌어요. 저는 한국에서 생활한 지 벌써 6년이 넘어가네요. 지금 저와 살고 있는 한국인 남편 환희와의 불타는 사랑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은데요. 국경을 넘어서니 사랑이 더 뜨거울 수밖에 없었던 건지 그땐 왜 그렇게 뜨거웠는지 싶네요. 저는 캐나다에서 생활할 때 한국에 대한 관심이 많았어요. 저에게 캐나다는 별로 재미없는 나라였거든요. 한국이라는 나라는 접하면 접할수록 매력적이고 궁금해지는 나라였어요. 저는 패션 공부를 하다가 한국의 한복과 한복을 현대복으로 접목시켜서 디자인하는 것, 그리고 패션뿐만 아니라 뷰티 계열에 이르기까지 한국이 갖고 있는 독특함이 저를 사로잡았는데요. 취미로 SNS를 정말 열심히 했어요. 한국인 중에 유명한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라고 불리는 SNS에서 유명한 사람들을 팔로우하면서 그 사람들이 입고 다니는 옷과 스타일을 열심히 보았죠. 그것뿐만 아니라 지내는 일상들을 보면서 한국이라는 나라에 꼭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자주 했어요. 물론 K-팝은 너무 사랑합니다. 제가 그렇게 한국을 좋아했는데 사실 부모님은 좋아하시진 않았어요. 아빠는 원래 무뚝뚝하셔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잘 안 해주시는 편이었고 저희 엄마는 저를 정말 화초를 키우듯이 애지중지 키운 사람이라 그냥 외국 가면 위험한 곳이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빠가 저희 캐나다에서 장교 출신이셨고 그렇기에 나라에 대한 충성심이 어마어마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밖에 없는 딸인 제가 캐나다는 싫다고 노래를 부르고 다른 나라만 주구장창 파고 있으니 얼마나 속이 패였을지 싶어요. 그래도 좋은 걸 어떡해요? 그쵸? 그래도 거기까진 애교였어요. SNS에서 유심히 보던 한국 사람 한 명이 패션과 관련된 공부를 하던 중 여러 나라를 여행하게 되었는데 그중 캐나다가 있었던 거죠. 그 사람 이름이 환희였어요. 맞아요. 지금의 제 남편, 당시 불같았던 사랑의 장본인이죠. 환희 씨의 SNS에 캐나다로 한 달 정도 공부와 경험할 겸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혹시 캐나다에 대해 잘 아시는 분이 있다면 내용을 공유받고 싶다라고 글이 올라왔어요. 환희 씨는 워낙에 영어가 유창했기에 한국말과 영어가 같이 작성된 글이었는데 그런 모습도 얼마나 섹시하던지 고민할 틈도 없이 누구보다 빠르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나름 전문가처럼 길게 보냈죠. 안녕하세요. 저는 캐나다에서 현재 패션을 전공하고 있는 학생 안나라고 합니다. 저는 한국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예전부터 팔로잉하고 환희 씨의 계정을 보았는데요. 여러 가지로 감각도 좋으셔서 더 눈에 띄었답니다. 마침 캐나다로 오신다고 하는데 혹시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좋겠어요. 제가 도움을 드려도 괜찮으시다면 답장 부탁드릴게요. 정말 엄지를 얼마나 빠르게 움직여가며 썼는지. 근데 막상 써놓고 전송하기 버튼을 누르기가 왜 그렇게 떨리던지. 아무튼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너무 빨리 읽음 표시가 떠서 당황했어요. 뭐 이렇게 들이대는 여자가 다 있냐 라고 이상하게 생각하면 어쩌나 걱정을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답장은 간결했어요. 웃는 이모티콘 하나가 딸랑 온 거 있죠? 이거 뭐지? 한국 결론에 정말 매너 없네 라고 잠깐 사이에 얼마나 욕했는지 몰라요. 그러고 한 10분 뒤에 답장이 길게 왔네요. 안나씨, 안녕하세요. 먼저는 이렇게 연락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패션을 전공하셨다니 패션 공부를 위해 캐나다 방문 예정이었는데 이건 마치 사막에서 발견한 오아시스 같네요. 안나씨의 메시지가 저를 두근거리게 합니다. 도움이 되는 정도가 아니라 넘치고 과분합니다.
괜찮으시다면 제가 도움을 조금 부탁드려도 될지요? 그리고 제가 기획하고 있는 패션 프로젝트가 있어요. 한국에는 한복이라는 전통 의상이 있는데요. 그 의상을 다양한 나라의 현대적 요소와 접목시켜서 젊은 계층들이 입고 싶어지는 일상복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나라를 다니며 도전하는 시간을 가져보려는 거예요. 안나씨, 저 미리 감사드려도 되는 거 맞죠? 자세한 일정 나오면 다시 연락드려도 되겠죠? 그 답장을 받는데 심장이 왜 이렇게 빨리 뛰는 건지 이건 마치 혼자 사랑에 빠진 기분이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너무 궁금했던 찰나에 한국 사람이 와서 한 달 동안 캐나다에서 도움을 받는다고 하고 그 도움을 제가 줄 수 있어서 설레었던 걸까요? 아니면 운명이었던 걸까요? 사실 그렇게 메시지를 주고받기 시작했는데 바로 캐나다로 오는 일정은 아니었어요. 약 5개월 정도 후에 오는 일정이었는데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연락했어요. 그냥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연락을 남기는데 중간마다 공부한 한국말을 보내보기도 했네요. 이야기를 나누면서 공감되는 점도 많고 이 사람 꼭 만나보고 싶다 라는 생각뿐이었어요. 그러다가 디데이가 되었죠. 환희가 오는 날 저는 공항에 나가기로 했어요. 물론 엄마 아빠에게는 비밀로요. 걸리면 아마 큰일 날 거예요. 워낙 보수적인 사람이라. 그런데 사실 그때부터 문제가 생겼던 거예요. 아니, 어쩌면 그 전부터요. 공항에서 환희 씨를 기다렸고 비행기가 도착했다는 표시를 보고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실제로는 처음 보는 사람인데 많은 사람들 속에서 한눈에 보이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달려가서 안겼네요. 환희 씨도 당황했을 법한데 이상하게 저를 꽉 안아줬어요. 아무래도 그 기간 동안 우리는 서로를 너무 기다렸던 것 같아요. 만나는 그 시간을요. 환희 씨가 머물게 될 숙소가 마침 저희 집과 가깝기에 제가 근처까지 동행하기로 했어요. 그냥 시간을 조금 더 보내다가 가고 싶어서 공항 한켠에서 커피라도 마시고 가려고 했죠. 늦은 시간이긴 했지만 이런저런 생각은 다 접어지고 그냥 그렇게 둘은 서로에게 집중했어요. 그러다가 멀리서 익숙한 목소리의 남자가 크게 소리치는 게 들렸어요. 등에 소름이 쫙 돋기 시작하며 불길한데? 라는 생각이 들었죠. 인간의 불길한 예감은 언제나 틀림없다는 게 딱 맞아떨어졌어요. 바로 저희 아빠였죠. 공항에서 얼마나 난리를 피웠는지 몰라요. 저희 아빠는 캐나다 북극곰이에요. 순하게 생긴 외모와 다르게 엄청 엄격하고 난폭한 면이 있어요. 장교 출신은 무시 못하는 보수주의자인데요. 아무튼 아빠가 단단히 오해를 하고 환희 씨 캐리어를 던지고 난리가 났어요. 안나, 너가 그동안 아주 수상했는데 그게 바로 이 자식 때문이었니? 오늘 아주 잘 걸렸구나. 너네 둘이 지금 어디 가려고 한 거니? 어디서 굴러먹다 온 남자를 믿어가며 지금들이 뭘 하려던 거니? 얼마나 소란을 피우게 된 건지 보통이 아니었어요. 몸싸움이 나는 건 아닐까? 몰려든 사람들을 보며 좀 알려줬으면 좋을 텐데 아무도 안 말리고 쳐다만 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환희 씨가 나서서 저희 아빠에게 차분히 말하기 시작했어요. 캐나다라는 나라, 참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라며 차분하게 시작된 한 문장으로 지금 오해하고 계신 상황에 대해 차분하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죠. 그 모습은 또 얼마나 예의 바르고 섹시하던지 그 모습에 또 반했네요. 아빠는 민망했는지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지셨고 자리를 어서 옮기자고 하셨네요. 그렇게 환희 씨랑 공항에서 마시고 싶었던 커피는 갑자기 저희 집으로 장소가 옮겨지게 되었고 그 상황에서 더 보수적이었던 저희 엄마는 제가 갑자기 웬 한국인 남성과 밤늦게 그것도 아빠랑 같이 들어온 모습에 얼마나 놀라셨는지 몰라요. 그날 밤은 꽤 기뻤어요. 우리가 모두 그날 처음 만난 사이가 맞는지 싶을 정도로 할 이야기들이 어찌나 많았는지 저는 사실 한국이 좋아지면서 부모님과 대화하는 시간들이 많이 줄었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것에 대해 공감을 못해주는 부모님을 많이 원망했던 것 같기도 하고 이야기해봤자 모른다라는 생각에 답답해서 더 말을 안 했기도 했고요. 그런데 환희 씨는 너무 능숙하게 말을 잘 이어갔고 분위기 메이커가 되어서 저와 부모님들 사이를 오히려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것 같았어요. 이것 또한 환희 씨의 섹시 포인트였죠. 아무튼 그날 밤은 잊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새벽이 되어서 환희 씨는 본인 숙소로 갔어요. 놀랍게도 저희 아빠가 데려다줬답니다. 아쉬워라. 그렇게 캐나다 패션을 공부하러 온 환희 씨는 저희 집에 꽤 자주 오면서 지냈어요. 저희 엄마가 밥도 자주 해주고 저희 아빠가 캐나다의 역사에 대해서 구구절절하게 설명도 자주 해주고 딸 하나 키우면서 아들을 갖고 싶다고 하시더니 한 달간 대리만족을 하셨나봐요.
그렇게 시간이 꽤 지날 무렵 환희 씨가 한국에 돌아가기 전 일주일 남았을 때였어요. 엄마 아빠가 그날은 늦으니 환희 씨랑 밖에서 밥 먹으라고 고 한국 들어가야 하지 않냐고 하더라고요. 웬일인가 싶어서 환희 씨랑 캐나다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식당을 예약하고 약속을 잡았네요. 그날 마주 앉아서 저녁을 먹는데 환희 씨가 중간마다 키득거려서 도대체 왜 웃는 건지 이야기해줘라라고 했더니 한마디 하더라고요. 안나, 우리 결혼해요. 너무 황당해서 소리를 꽥 질렀어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환희 씨가 우리 아빠와 비밀 데이트를 했다는 거예요. 사실 캐나다는 총기가 허용된 국가여서 사격을 취미로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빠도 어릴 때부터 총기를 다루는 것을 좋아해서 장교를 지망했다고 했고요. 아빠는 한국에서 온 환희 씨의 기를 한번 죽이려고 했는지 사격을 하러 가자고 했대요. 본인이 좋아하는 사격 솜씨를 뽐내려고 한 건데 세상에 저는 모든 한국인 남성들이 총을 쏠 수 있다는 사실을 이제서야 알았네요. 알고 보니 환희 씨는 마린 탑스, 한국어로 해병대 출신이었던 거예요. 우리 아빠보다 총기를 훨씬 능숙하게 다루는 모습을 보면서 아빠는 속으로 감탄을 했었대요. 환희 씨가 아빠에게 했던 말을 지금도 아빠는 가끔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모든 한국인 남성들은 어머니와 여자 형제들을 지키기 위해 군대를 가고 총을 쏘지 못하는 남자는 대한민국에 없다라고 했대요. 그런 말을 들은 아빠는 그런 용감하고 책임감 있는 남성이라면 기꺼이 안나를 허락해 줄 수 있다고 확신했다고 하죠. 결국 캐나다에 와서 저희 부모님과 시간을 보내면서 환희 씨도 저희 부모님도 운명에 몸을 맡기기로 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갑작스럽고 아직 대학 생활도 남았는데 무슨 결혼인가 싶고 막막했지만 그 와중에 저는 또 너무 빠르게 오케이를 날렸지 뭐예요. 그렇게 오케이를 날리고 저희가 결혼을 하기까지는 1년 반, 거의 2년의 시간을 보냈어요. 제가 본격적으로 한국에 들어와 생활할 준비를 해야 했고 학교도 마무리했어야 했거든요. 결혼식은 캐나다에서 한 번, 한국에서 한 번 했어요. 작게 가족들만 초대하고 했고 저는 한국에서는 웨딩드레스가 아닌 한복 드레스를 입고 결혼식을 했답니다. 지금도 떠올리면 너무 행복했고 예뻤어요. 캐나다 장교 출신인 저희 아빠와 대화를 하던 중에 한 번 더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알고 보니 저희 할아버지가 6.25 전쟁 캐나다의 참전 용사였다는 거죠. 저에게 왜 이야기를 안 하신 건지. 아무튼 저희는 그렇게 결혼을 하게 되었고 늘 보수적이게만 하시던 저희 부모님은 지금도 1년에 한 번은 꼭 한국에 오셔서 한 달 가까이는 머물고 가세요. 환희 씨가 캐나다에서 한 달 머물고 갔던 이야기를 하시면서요. 사람의 인연은 어찌 알 길이 없네요. 그래도 행복합니다. 섹시한 환희 씨와 함께라면 말이죠. 오늘은 불타는 사랑이 국경을 넘고 그리고 넘기 어려울 것 같았던 부모님을 넘어가며 결국은 얻어낸 러브스토리를 함께 했는데요. 세계 각국의 반응도 한번 살펴볼까요? 한국인들은 모두 총을 쏠 줄 알았다는 말이 농담인 줄 알았는데 사실이었군. 아직도 믿기 힘들지만 말이야. 나야 뭐 장난감 권총이나 쏠 줄 알았지. 그 한국 예능의 강철 부대. 그거 보면서도 사실 방송이니까 짜고 친다고 생각했거든. 근데 오늘 글 읽어보니 아닌 것 같구만. 밀리터리 덕후인 내가 한국 군대 관련 기사를 찾아봤는데 한국 해병대 특수부대에서 소말리아 해적에게 납치당했던 한국 선박을 작전으로 구출했다고 하더라고. 그런 거 보면 한국 군인들 전투력 장난 아닐 듯. 아무튼 한국 군인 멋지구만. 또 한국 남자는 다 한 번씩 군대에 간다고 하던데 한국인들 대단해. 한국 드라마가 엄청 재밌다던데 마치 오늘 사연 한국 드라마 같은 서사를 가진 것 같다. 안나, 환희 둘 다 남주인공, 여주인공 같고 그래도 대단하다. 순간순간마다 예의를 차리는 모습이 본래 갖고 있던 한국의 이미지와 겹친다는 게 신기해. 이 사연이 한국 드라마를 보고 싶게 만들었어. 오늘은 한국 드라마, 특히 로맨스 정주행한다. 그래서 지금 안나 씨는 안나 씨와 닮은 딸을 낳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결국엔 좋아하던 나라 한국에 들어가서 생활하고 있는 모습이 대단해요. 무언가 정말 사랑했던 존재들을 모두 지켜낸 것 같아서 그 사랑이 부럽습니다. 그 속을 다 들여다보긴 어렵겠지만 그 사랑 너무 로맨틱. 이게 남자든 여자든 부모님이든 막상 그 입장이 되어본다고 상상해보면 멘탈이 깨지는 포인트들이 여럿 있지만 시간 지나서 에피소드라고 말할 수 있어서 다행이고, 아무튼 이렇게 결혼은 생각보다 어렵지만 쉽고 어려운가? 연애, 결혼,
출산 모두 축하해요. 국적을 넘어선 사랑을 응원하는 해외 누리꾼들의 축하가 더불어 사는 세계 지구촌이라는 말을 더욱 와닿게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해외에서 한국을 빛내고 계시는 모든 한국인분들을 응원하며 사연이 있으시다면 영상 더보기란에 있는 사연 신청란에 접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세상을 보는 눈과 모든 한국분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